추천주는 88TV co.kr 관심 종목 방에 올라갑니다. 선착순 500명이 만약에 클릭을 하면 이름은 지우고 차트만 남겨놓겠습니다. 500명까지는 이름을 가르쳐줘요. 너무 많이 사면 안 되잖아. 그래 500명이 지나가면 이름을 싹 지워서 차트만 보고 네가 전 종목 보고 찾으면 됩니다. 근데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주말에 우리 공장장하고 전 종목을 보면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장이 아주 참 좋은 장이 오고 있어요. 아주 좋은 장이 오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왕따 되는 장이에요. 그 이유를 오늘 설명드리고요. 이번 장에 돈을 모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도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좀 세우고 여러분이 목표를 세워야 돼요. 린 데비슨이 이런 말 했죠.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공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올바른 공부를 해야죠.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린 데비슨. 할렐루야. 오늘은 개인 큰손들이 들어왔다. 오늘 개인이 돈 버는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이 돈 버는 장이다. 쓰세요. 개인이 돈 버는 장. 이 장이 아주 재밌는 장이 왔어요. 정말 이 버핏 얘기 들으면 안 되는 장이 왔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내가 설명드릴게요. 버핏이랑 레이달리오 다 기관이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관 투자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장이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개월간의 매매 종합을 보면 개인 투자가가 엄청 샀어요. 그죠? 여기인데 10조 정도를 샀어요. 개인 투자가들은. 그리고 10조 이상을 그 투신과 외국인이 팔았어요. 3개월 동안. 재밌죠? 근데 중요한 건 종합지수가 어때요? 3개월 동안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종합지수가 3개월 동안 개인이 샀는데 올라갔다는 거죠. 그전에 그런 적이 없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주식은 빠졌어요. 개인이 사면 주식은 빠졌어요. 근데 이번엔 반대예요. 개인이 3개월 죽으라고 사는데 주가가 올라가고요. 더 재밌는 거는 쭉 이렇게 외국인을 잘 살펴보면요. 내려가다 보면 선물을 매수하고 있어요. 선물을 매수한다는 것은 현물을 팔았지만 해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제일 아래 보면 주식 선물을 매수했어요. 선물을 팔았지만 주식 선물을 샀다는 건 뭐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매는 보면 매수 매도가 비슷하다. 그죠? 근데 기관은 일방적으로 선물까지도 전부 매도했어요. 개인 투자가는 일방적으로 전부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외국인은 중립이고요. 기관과 개인의 싸움이 된 거예요. 개인은 선물도 사고 현물도 사고 다 샀어요. 그러고 시장을 종합지수를 보라고. 종합지수를 보는데 개인이 샀는데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오늘 이제 여러분이 잠시 후에 이해가 될 겁니다. 개미들이 돈 버는 장이다 뭐냐면 개인들이 사서 올라갔어. 개미가 버는 장이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도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4개월 동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수익률이 작아서죠. 이번 장에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려면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수익이 잘 안 날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 왕따하는 장, 개인이 승리하는 장. 자, 그게 뭐죠? 예탁금이 45조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역사에 없을 우리 시장에 한국 주식시장에 최초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비밀이에요. 개인 큰손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부동산에서. 부동산 하던 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입성했고 부동산은 젊은 사람들, 30대 젊은 사람들이 융자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막 사주고 큰손들은 팔아갖고 주식시장으로 오고 주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정부에서 때려잡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큰손은 빠져나가고 개미는 이제 부동산을 사고요. 그래서 30대 젊은이들 부동산 사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가 버는 장이 온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동안 통례를 보면 개인이 매수해서 올라간 장이 없어요. 개인이 매수하면 장은 빠져요. 외국인이 사면 장은 올라가요. 기관이 사도 올라가요. 외국인과 기관이 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렸어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은 다른 세상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어. 세상이. 주식시장이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노동의 종말이 왔어요. 쓰세요. 노동의 종말. 노동하러 가면 코로나 걸려서 노동을 못해. 그러면 앞으로 노동은 뭐가 할까? AI. 자동화죠. 이제 사람은 뚜무딱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만 있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종말이 임박하게 된 거죠. 자 봐요. 종합지수가 보면 언제나 10년에 한 번 정도 큰 장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장이 보면 98년, 08년, 여기가 18년인데요. 이 18년이 바닥인 줄 알았더니 19년에도 바닥을 깨고 2000년에 드디어 2004년 코로나의 대바닥이 와가지고 위기 지금 다 걱정이잖아요. 바닥 같은 바닥이 올라오면 위기가 와야잖아요. 이 위기가 보면 여기 IMF, 리먼 사태, 코로나 사태, 위기가 10년 주기설인데 이번에는 10년에 기다리고 있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10년에 아니고 12년 만에 오더란 말이지. 그죠? 네. 오긴 온 거예요. 위기가 오면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를 이해한 큰 돈들, 그리고 큰 손, 개인 큰 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입성을 해서 예탁금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개미가 저기 코 묻은 돈 갖고 와가지고 예탁금을 45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큰 손이 먼저 들어와서 시장을 만들고 개인들은 부동산처럼 나중에 뒤따라갈 거예요. 우리가 그 장을 이해하려면 99년 코스닥장을 이해하면 돼요. 2000년 코스닥장에 그랬잖아요. 올라가니까 나중에 전국 개미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 다음에 88년 다 올라가니까 여기서 소 팔고 돈 팔고 다 올라가면 여기도 개인 큰손이에요. 이 장도 외국인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이 개인 큰손장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장에 개인 큰손장이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다 기관장이에요. 기관장. 외국인과 기관의 장이라고요. 그 개인 큰손이 드디어 30년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큰손을 이해해야 된다고. 개인 큰손은 아주 영악하고 정말 시세를 멋있게 내서 멋지게 헤쳐먹는 놈들이에요. 지수는 예측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장은 거래소 지수장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나긴 나대 작게 난다. 그럼 무슨 장이냐? 코스닥과 중소형 장이 온 거죠. 코스닥 보면 지금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일봉 보세요. 이런 거 보셨어요? 난 코스닥에 진짜 이런 장이 언제 왔었냐면 저거 99년에 왔었다. 오늘 그래서 그걸 보여줘요. 99년에 여기가 코스닥이었단 말이야. 99년 장에 이게 이런 장이 왔었다고. 이런 장이 쫙 수직으로 쫙 여기 가니까 개미들이 막 엄청나게 집 팔고 땅 팔고 와서 다들 물렸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개인 큰손들은 기관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외국인이 많이 가진 종목 안 들어요. 그거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 40조 가지고는 택도 없어. 못 들어. 그래서 걔들이 없는 종목으로 간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막 삐리삐리 올라가면 전부 비웃어 버린다. 우량주 가치주 공부한 애들은 못 먹어. 버핏 책은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이번 장이 못 먹어. 이 장에서도 버핏 책을 읽었거나 뭐 하워드 막스가 어쩌고 레이 달리가 어쩌고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맞아.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자금을 가지고 큰 전 세계 시장을 우지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성격을 이해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 시장은요, 우리나라를 전부로 연구한 전문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 봤어요? 전부 다 보면 외국 거 갖다가 그냥 번역해가지고 그 얘기 그냥 해주고 있잖아요. 그건 한국 시청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고 노동의 종말이 올 것. 지금도 노동 안 하잖아요. 노동은 누가 해요? 동남아 애들이 와서 하잖아요. 여러분 노동해요? 잘 안 하잖아요. 있긴 있는데 안 하잖아. 정부에서 주는 공짜나 타먹으려고 배금이나 타먹으려고. 그래서 이 노동의 종말에 여러분이 이 변혁기에 이 10년 만에 오는 이 기회에 여러분이 이번에 돈을 못 벌면 또 10년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늦게 오면 어떻게 돼요? 상투를 잡게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 했어요. 3월 달에도. 돈을 가지려면 지금 많이 가져라. 지금 많이 가져라. 코스닥도 보니까 나중에 오니까 상투에 오면 어떻게 돼? 다 뒤지는 거예요. 지금 가져라. 초입에서 많이 가져라. 나중에 많이 가져게 돼 있어요. 학습 효과가 돼서 자신감이 붙으면 나중에 많이 가져옵니다. 바닥에서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바닥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뭐 내년에 뭐 이 GDP가 어떻게 되고 뭐 회사가 다 망하고 뭐 초입에서 많이 갖고 와야 돼. 쌀 때. 그런데 여기선 다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작은 돈으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코스닥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번 장이 큰 돈을 벌 거예요. 1999년 코스닥장에서 매매를 해서 돈을 많이 잃었던
그 장에서 돈을 많이 땄든 코스닥 장을 잘 공부했던 분들은 이번 장에서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코스닥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은 이번 장에 오면 무서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추천주를 줘도 여러분 못 살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10년간 주식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알죠? 세계적인 연주자나 세계적인 사람들을 다 조사해봤는데 1만 시간 동안 연습했다는 거야. 1만 시간인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야. 그러면 동네 부자 돼. 그런데 3만 시간을 공부한 주식 공부를 하고 이 깡통남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연구해봤더니 갑부가 되더라고. 30년 동안. 30년간을 여러분은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서 의다 터져가면서도 비싸게 맞고 맨날 돈 벌어다 갖다 꼬라박으면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자 돼요. 내가 해봤어요. 해봤더니 30년 공부하니까 부자 되더라고. 최소한도 10년이라도 여러분 공부하려고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보니까 부동산에도 30대 40대들이 무지하게 많이 올인하는데 내가 보기에 별로 재미 못 볼 겁니다. 왜? 정부의 정책에 맞으면 안 돼요. 규제가 저렇게 심하고 양도소득세 저렇게 올리고 보유세 저렇게 올리면 결국 집 많이 가는 사람들이 내놓게 돼 있는 거예요. 집이 더 올라가 봐라. 정부가 열받아서 더 센 규제책을 내놓을 테니까. 정부 열받게 하면 열받게 할수록 더 센 거 나와요. 그래서 30대들이 지금 융자받아서 사는 것은 잘 생각해보세요. 부동산도 기회가 언제 왔냐면 리먼 사태 때, IMF 때가 기회였어요. 그때 개도 안 물어갔다고. 그거 알죠? 다 내버렸잖아요. 여러분 종합지수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놀아요. 여기 IMF 때 부동산 다 내버려서 외국물까지 와서 샀고 리먼 사태도 여기 다 버렸고 미국 부동산도 다 거지가 됐고. 예?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부동산도 사람들이 집 안 사고 전세 살기 시작할 때 사야 돼요. 2015년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집 안 사고 전세만 살았죠.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집값이 올라가는 거 학습 효과를 돼가지고 올라가는 걸 한 6, 7년 보더니 이제 눈이 확 돌아가지고 집은 사기만 하면 올라가네. 고점이야 고점. 뭘 봤어요? 아무도 안 살 때 사야잖아요. 부동산은. 그죠? 뭐냐면 시세가 많이 올라가다라는 걸 보고 들어가면 늦었다는 거야. 아무도 집을 안 산다더라. 전세만 산다더라. 그게 살 때지. 그리고 이번 장에 수익을 내려면 가치주가 뭐 어떠고 뭐 저퍼가 어떠고 뭐 그런 그 쌀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아침에 잠깐 나와서 매매해 쳐가지고 해 쳐먹고 나가는 그런 매매 배우지 말고 저녁에 선물 매매해서 뭐 얼마 땄다고 하는 그런 매매 하지 말고 이번 장엔 엄청난 그 슈퍼 개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역사가 이제 한 40년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는 엄청난 고수들이 많아요. 30년 이상 주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부한 사람들이 이번 장에 개인 큰손들은 일반 기관이 아닌 큰손들은요. 무식해요. 주식 땡기는 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는 우량주로 하는 것들은 안 땡겨줄 거예요. 시가처럼 큰 거는 잘 안 땡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